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저시급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니 점주, 알바 서로 갈등상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최저시급이 지금 확 올라간 건 아니죠. 지금은 사실 적당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도 이제 부담 많이 느끼잖아. 작년 시급이 정확히 9,860원이고 올해 시급이 1,030원이에요. 170원 올랐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금 오른 거죠. 맞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조금 오른 겁니다. 근데 170 올랐음에도 자영업자분들은 불만이 많이 가져요. 아니 동결시켜야지 왜 올리냐 이런 말 합니다. 그만큼 시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분들은. 근데 물가 상승률 보면 올린 게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급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왜 부담을 느끼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면 뭐 시급 좀 몇백 원 더 올린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진 않겠죠. 우리 장사 잘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시급 그 가지고 되겠어? 한 달 15,000원 해줄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직원들한테 좀 퍼줘야지. 이런 말 하겠죠, 여러분.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시급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갑자기 하루 인하표 올리는 건 잘못됐습니다. 갑자기 올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확 올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정확히 시급을 확 올린 시기는 어디냐 하면 2018년하고 2019년입니다. 네. 그 두 번 확 올렸지 그 뒤로는 확 올린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2018년, 2019년 우리나라 그 노동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최저시급이 말도 안 돼 올라갔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입니다. 6,470원. 그때 사람들이 시급이 적다고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하고 요령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요, 시급 올려달라고 막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시급 올려달라고.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하시죠? 기억 안 하실 거야, 아마.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시급 좀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말이 나왔어요, 분명히. 까먹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공약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그 후보자들이 시급 공약을 다 했으면 만원 공약을 다 했어요, 여러분.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다 했습니다. 왜 그거는 까먹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뭐냐. 망각의 동물인데 너무 심하게 망각을 한다는 거야. 정작 중요한 거는 까먹고 있죠. 그때 다 공약이 걸려 있었어요. 시급 만 올리는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급으로 먹고 사는 분이 많은데 시급이 작다 보니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좀 시급 좀 올려주세요.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급 올렸잖아요, 여러분. 2018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6,470원에서 2018년 무려 1,060원에 올라간 7,53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 댓글을 보면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찾아봐. 최저임금 뭐 7,530원 확정이라고 했을 때 댓글 보면 더 올라가지. 이제 시급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건가? 이제 고생 끝인가? 야, 이제 알바해도 먹고 살겠네.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달렸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몰랐겠지. 자신들이 시급까지 먹고 산다고 했지만 그 시급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사실을.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 서민들 시야가 좁아요. 엄청 근시안적이야. 항상 뭔가 이 터지고 나서 자기들이 처지가 안 좋고 그때 가서 알기 시작해요. 그전엔 몰라. 시급이 오르기 전까지 몰랐겠지. 자기들이 이런 처지를 겪게 될 거란 거 몰랐겠죠. 제가 느끼는 그런 거야. 소득이 적고 뭔가 형편이 안 좋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판단을 해. 그때 분명히 6,000원대 시급일 때는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급 버는 사람 먹고 살자는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 7,530원, 그리고 2019년 8,350원, 그리고 2년 상간에 무려 이제 1,880원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확 올린 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2019년에
8,350원이니까 벌써 6년 지났습니다. 시간 좀 지났죠, 이제는. 최근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최근은 시급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조금씩. 물론 그 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뭐 안 올려야 된다, 뭐 동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물가는 세금 계속 올라요. 그럼 동결되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CGO 월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세금은 계속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오르고 각종 이제 물가도 오르잖아요. 근데 시급은 똑같으면 사실상 작년 대비 적게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 일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시급으로 일을 해서 150만 원 번다고 하면 세금은 한 15만 원 떼있는데 이제 올해 시급 동결됐어요. 안 올라간 거죠. 근데 세금은 더 많이 떼는 거야. 그래서 시수정은 받으니까 3만 원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이라도 올라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영업자분들 저한테 뭐라 하겠죠. 입장이 다른 거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시급이 그래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딴 나라보다 적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일본보다 높아요. 일본은 현마다 다른데 일본은 현마다 다르거든요. 일본은 좀 특이한 게 시급이 전국 공통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국 공통이잖아. 일본은 가장 높은 것이 도쿄입니다. 도쿄 최근 기준. 예, 일본은 도쿄가 지금 1163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거의 우리나라 최저시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예. 가장 높은 것이 이 정도고 싼 데는 8,000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급이 8,000원이 안 되는 거. 진짜로. 일본이 현마다 다르거든요. 현마다. 도쿄가 가장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물가 비싸니까 비싼 게 맞고 안 나와 있네. 이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가장 낮은 곳도 있거든요. 자,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보자. 일단 도쿄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가 896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이면 8,000원입니다. 8,000원. 8,000원이야. 만약 우리나라에서 8,000원 시급받고 일한다 생각해보세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근데 일본은 지금 현재 오키나와가 869엔입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8,000원 돈이에요. 8,000원 돈. 일본도 이렇게 보이면서 세금 내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금이 난다. 시급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주휴수당이 있어요. 주휴수당. 법적으로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제 12,000원 꼴이 되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장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오르고 실질적으로 주휴수당하면 12,000원이었죠. 주 야도 쓰던 버튼맨들 거기다 자른 지 6개월 정도 됐고 저 혼자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직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윤이 많이 안 남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공장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자동차 부품 공장 하는 것 같아. 자동차 부품 공장. 여러분, 자동차 부품 공장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1차, 2차 아니고 거의 쪼매난 공장 운영하시는 것 같아. 쪼매난 양산 공장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이 마진이 정말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예. 이분은 제가 보니까 한 3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차나 4차. 가장 밑단계에 이제 하청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가 우려치기가 엄청 세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많이 만들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인건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이 많이 나오면
뭐 직원이 자르거나 하지 않겠죠. 근데 직원 수가 적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이익이 적다 보니까, 마진이 적다 보니까 시급이 오르면 좀 타격을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이분도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냥 직원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직원 써서 굴리는 게 이분한테는 덜 핑근하겠지만 이분도 그런 거예요.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직원을 써버리면 나가 가져갈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버튼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누르는 사람들. 생산직 가면 버튼맨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재 놓고 그냥 기계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제 조작이 되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일이 많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일이 진짜 많아요.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이게. 이분도 인건비 아끼려고 하는데 몇 사람 목소해야 되니까 몸은 굉장히 천근만근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양산 공장이 기계가 에러가 많이 납니다. 예. 소재 넣고 돌린다고, 버튼만 누르면 돌린다고 무조건 기회가 있잖아요. 알아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가다가 한 번씩 멈춰요.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해. 그러면 기계 생산되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오작동 생겨요. 바로 고치면 다행이겠지만 못 고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버튼맨이 하더라도 소재 넣고 이제 포장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분도 혼자 하는데 좀 몸이 많이 축날 겁니다. 예. 장담컨대.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급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경기까지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평소에 좀 안 좋게 보고 꺼려 했던 일자리가 이제는 꺼려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고 저기만 일하면 안 되겠다 했던 그런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저기를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시급 제일은 앞으로 아무나 쉽게 뽑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시지 않으면 시급제도 잘 구하기 힘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